지금 택지 개발지 주변마다 이 구도심이 있습니다. 구도심. 그 구도심에서 이제 정비 예정 구역이 설정이 돼서 지금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지역을 설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백억 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영상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그 전셋값이 심상치 않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참에 내 집 마련하려고 이제 결심하신 분들, 막상 시장에 나와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매매 가격이 높아서 이 뭔가 벽에 부딪힌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 꽤나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이 30대가 뭐 영끌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대도 영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30대 영끌 평균 빚이 1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영끌을 두고 또 이제 비난의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30대 같은 경우에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도 많고요.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이면서 이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 30대가 많기 때문에 뭐 그게 잘못됐다 또는 잘못 이 주택을 취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바라볼 것만은 아니라는 거,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이 꽤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제 빌라 값이 굉장히 폭등했죠. 자, 그리고 이제 가보면은 매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재개발을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라고 답변 드릴 게 없어요. 그냥 아직까지는 조금 유보해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사업지 실거래가 변화를 살펴보게 되면 이미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20년 2월 달에 지금 4억 원이었던 게 2020년에 이제 5월 4억 천, 그리고 이제 2020년 10월 달에 4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지금 성북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용 22제곱미터가 2월 달에 3억 7천, 10월 달에 4억 3천으로 예, 폭등을 했고요. 또 이제 빌라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빌라가 그렇게 올라가는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이 주택 상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2020년 2월 달에 전용 75제곱미터가 4억 2,500만 원에서 2020년 10월 달에 7억 원으로 그냥 대폭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공재개발 대상 그 빌라가 가격이 급등을 하고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가겠다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답변을 좀 제가 해드리는 한마디가 그냥 보지 말아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공재개발은 좀 여기 뉴스 기사를 보시다시피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묻지마 투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미 가격 올랐고 물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이 공공재개발 이 투자를 했는데 그 지역이 탈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길에다가 또 그냥 쓸데없는 돈 막 뿌리고 다닌 거예요. 먹었 뭐 먹기를 냈어요? 아니면 뭐 따뜻하게 입기를 냈어요? 좋은 차를 샀어요? 뭐를 했어요? 그냥 길에다가 돈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조심히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어떤 그 유명한 전문가 분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공공재개발 혜택과 저 의무를 모두 충족하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지를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지가 전부 추진된다라고 볼 수 없고요. 선발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변수도 많고 시간도 제법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돼요. 재개발이라는 건, 재건축이라는 건 아무리 신속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시간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시간 속에서 변수라는 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지금 별로 메리트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팩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김현미 장관 후임으로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예정자, 예, 후보자가 이 재건축 재개발 규제 계속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기사가 실렸는데, 기존 국토부 규제 위주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분석이 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일단은 이분이 뭐 그동안 SH공사, LH공사에서 해왔던 그 이력이 있는데 그 국토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떤 얘기를 또 하셨냐면 이 공공재개발을 또 이분도 굉장히 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통해서 반값 분양을 하겠대요. 반값 분양. 근데 부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아는 분도 작은 부담으로 이제 내 집 마련할 수 있다. 근데 작은 부담으로 하는데 그냥 뭐 무턱대고 될까요?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 두 번째 토지를 임대하는 주택. 그래서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내 건데 자 그게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분 공유형 주택 등 이른바 공공 자가주택을 통해서 소비 선택권을 넓히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도 자체는 좋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득하고자 하는 방식의 주택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는 뭐 반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 집 마련해서 이 깔끔하고 정주 여건도 좋고 내가 자가 소유 그러니까 나만의 소유로 이 공공과 소유하지 않는 나만의 소유의 주택을 취득하고 싶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성공을 할 것인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분이 또 중공업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공업 지역에 무분별한 주택 용도 전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공업 용지 뭐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향후 서울시와 지난한 이제 정책 협의 과정도 거쳐야 되고요. 적기에 공급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거, 자 그런 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굉장히 주택 시장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저렴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서 신축 아파트로 입주하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아파트 굉장히 비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웬만한 정비 사업장 가게 되면 가격, 프리미엄 정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뭐 10년 전 분양가 아니에요. 분양가도 계속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지금 정비 예정 구역자만 나오면 사람들이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된 이 경기도 시흥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시장에서 이제 지금 다음 세대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 포기할 거다. 자, 지금도요, 가격 많이 올라가서 막상 알아보면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근로소득으로만 주택을 취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라고 보여지고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주택 마련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아는 만큼 자산을 늘리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2030 서울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그래서 주민공란 공고를 2020년 4월 28일 시흥시장님이 이제 공고를 하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비 예정구역이 이제 2030 시흥시 플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 계획에서 이 시흥시에서 이제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됐던 일부 지역이 해제가 되기도 했고요. 또 신규로 이제 2030 계획에 들어온 재개발 예정구역이 생겼어요. 근데 정비 예정구역이라는 거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대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오판하시거나 생각하시면 또 여러분들 큰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또 분석도 필요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정비 예정 구역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여러분들에게도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단계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비 예정 구역 일단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정비 예정구역 단계별 추진계획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비구역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시기가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마다 달라지고요. 정비사업 시행 시기도 단계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
7년 이내 사업 기간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1단계가 2020년에서 2023년, 2단계가 2024년에서 2027년, 3단계가 28년에서 2030년 정비구역 지정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비 사업 시행 시기는 자, 단계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 1단계는 22년에서 28년, 2단계는 26년에서 32년이고요. 자, 그리고 3단계는 29년에서 35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총 8개의 그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된 경기도 시흥시인데, 사실 시흥시 같은 경우에 입지 나쁘지 않고요. 개발 계획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이 철도 노선이 가장 많이 깔리는 경기도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총 8개소라고 나와 있지만 지금 얼마 전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결정 내용에 따라서 신규 사업장 지정이 하나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하동에 가게 되면 현대 아파트라고 있거든요. 그 현대 아파트가 이제 신규로 들어서게 되면서 그 현대 아파트와 주변 인근을 묶어서 재개발 예정 구역으로 지금 지정이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총 9개의 정비 예정 구역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하동에 이제 삼보, 신천동 동진, 은행동 산호, 은행 1, 은행 2, 포동 1, 목감 1, 목감 2, 그 다음에 대하동의 현대 아파트가 정비 예정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중요한 것만 지금 제가 추려서 보는 거고, 자, 이렇게 이제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이렇게 해제된 지역들도 있죠. 예, 해제된 지역도 있고, 사업이 지금 속도는 못 내고 있지만 일단 가능한 것들은 유지를 시켜 놓은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정비 그 2020 계획에 실려 있는 정비 예정 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시흥시 2030 그 총괄도를 보게 되면, 자,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택지개발지가 세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바로 시흥 응계지구, 그래서 택지개발지구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장현지구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는 목감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감지구는 KTX역 단지와 가깝게 있고요. 지금 택지개발지 주변마다 이 구도심이 있습니다. 구도심. 그 구도심에서 이제 정비 예정 구역이 설정이 돼서 지금 개발을 해보려고 하는 지역을 설정했다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구도심 이 안에 이제 개발 예정지가 잡혀 있는데, 가장 많이 잡힌 곳은 이 응계지구 주변에 이 구도심이 총 6개의 그 정비 예정 구역이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많은 정비 예정 구역이 시흥 응계지구 주변의 구축 그 구도심에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삼보 아파트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고요. 이 삼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이제 용적률도 괜찮고 땅 지분도 괜찮고 위치도 괜찮아서 항상 눈여겨봤던 아파트 단지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정비 예정 구역으로 이제 편입이 됐는데요. 좀 예상이 가능했던 아파트죠. 그래서 현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서해선 시흥 대하역에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초등학교 응계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끼고 있고 역세권이기도 한 이 삼보 아파트 단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앞쪽에 영남 아파트라고 있죠. 이 영남 아파트는 지금 1대1 재건축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고, 사업 시행과 인가 이후에 사업은 순탄하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 아파트 갖고 계신 분들 상담 좀 많이 하셨죠? 그랬을 때 이제 사업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난한 지역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또 주변도 깔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 관심 있게 또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그리고 이제 그 현대 아파트,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현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현대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정비 예정 구역으로 묶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정비 예정 구역도 마찬가지로 시흥 대하역 지금 초역세권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좀 내려오게 되면 신천동 동진 정비 예정 구역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요 시흥 대하역에서 한 정거장 내려오게 되면 이 신천역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천역 주변에 지금 요렇게 정비 구역이 지정된 그
신천동 동진 정비 예정구역이고요. 도보로 이용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그 동진 정비 예정구역이고요. 또 은행동의 다른 재개발 예정구역을 또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요렇게가 지금 정비 예정구역으로 또 지정이 되어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호 정비 예정구역이고요. 또 이제 아래쪽에 그 은행 1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 2구역이 있고요. 은행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 산호 정비 예정구역과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은행 1구역이 지금 지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진주 아파트를 끼고 은행 2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편에는 지금 그 시흥 은계 택지개발지구, 그래서 신축 아파트 단지들이 몰려 있는데 요게 이제 향후에 개발이 되게 되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는 신축 아파트 깨끗한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 위치도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시흥 신천역에서 쭉 내려오게 되면 또 한 정거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신현역인데 이 주변은 아직까지는 논밭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위성사진 보게 되면 아직은 지금 개발할 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쪽에 초역세권 재개발 예정구역이 이런 식으로 잡혀 있어요. 지금 구역도 굉장히 넓게 잡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포동, 예, 포동이에요. 포동 1구역으로 정비 예정구역 잡혀 있고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목감지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되면 이제 그 목감지구인데 이쪽에 이제 물항저수지가 있어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쪽에 그 밥 먹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밥도 자주 먹으러 가고 커피도 자주 마시러 다니던 지역인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가 워낙에 확산세가 심각하다 보니까 못 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 주변에 이제 그 신규 택지 개발지 목감지구 주변에 구도심이 있는데 이 구도심 주변에 이제 구역이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큰 도로를 따라서 좌측에 목감 1구역이 예, 1구역이 이제 그 정비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이 길을 따라서 큰 길을 따라서 이 우측편에 이제 목감 2구역이 지정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도 이제 재개발 사업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요즘에 이 지금 주택 우리 아들, 뭐 우리 딸 앞으로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시간하고 자금을 잘 활용하게 되면 그래도 누구보다도 주택 마련하는 데 있어서 좀 가성비 있게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은 이런 지역들이 정비 예정 구역으로서 지금 사업 그 계획안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절차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텐데요. 그 나올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좀 이런 지역이 지금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지역들 예전에도 지금 제가 지역별로 좀 예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던 사항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요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뭐 인천이나 또는 기타 경기도 지역 또는 서울 지역에 중공업 지역 중에서 좀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들 또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 여러분들한테도 꾸준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하시고 또 이제 자산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크나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수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이제 확산세가 심각하니까요. 건강도 지키시면서 다음 주 또 활기찬 한 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예, 감사합니다.